빛나는 20살 NS홈 쇼핑이 그리는 새로운 세상 그린 디지털. 안녕하세요. 광고회사 이노션에서 일하는 음대영 CD라고 합니다.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제 직책은 CD입니다. 그리고 이 CD라는 단어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란 말의 약자죠. 한글로 번역해 본다면 창작물을 제작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광고 만드는 일을 하는 저에게 애드버타이즈먼트 디렉터가 아닌 크리에이티브란 단어가 붙을까요? 멀리 갈 것 없이 지금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신 이 공모전의 이름도 왜 광고 공모전이 아닌 크리에이티브 공모전이라고 하는 걸까요?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광고를 만든다는 건 과연 무엇을 크리에이트 한다는 뜻일까요? 아마도 광고 영상이나 인쇄 광고 이미지 같은 게 떠오르실 거예요. 하지만 전 얘네는 우리의 진짜 창작물을 전달하기 위한 그릇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릇 위에 올릴 우리의 진짜 크리에이티브는 바로 브랜드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의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자 사전을 좀 돌려봤어요. 뜻의, 맛미, 합치면 뜻의 맛이네요. 여기서 뜻은 객관적이고 맛은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는 일에 적용을 해본다면 뜻의는 우리가 광고하려는 브랜드의 객관적인 실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과제 브리프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맛비는 브랜드의 실체를 맛본 사람들의 주관적인 경험과 느낌입니다. 여기서 브랜드의 실체는 우리가 건드리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결국 우리가 새롭게 만들고 규정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파란색 폰트 부분, 미의 영역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브랜드의 의미를 크리에이트 한다는 건 광고하려는 브랜드의 객관적인 실체를 사람들의 삶과 일상으로 끌고 들어와서 새롭고 특별한 의미를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쉽게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소설 어린 왕자 중에 이런 멋진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오후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여기서 화자가 얘기하는 너를 브랜드, 나를 브랜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브랜드의 객관적인 실체는 오후 4시에 온다는 게 되겠죠. 예를 들어 오후 4시에 배송 오는 택배 서비스라고 봐도 돼요. 이 실체를 우리는 이런 새로운 의미로 규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브랜드. 그저 정해진 시간이 온다는 딱딱한 실체만을 갖고 있던 이 브랜드를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의미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쉬운 일처럼 얘기했지만 이렇게 브랜드의 새로운 의미를 만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리고 광고 일을 하는 저희들조차 일상 속에서 접하는 그 수많은 브랜드들의 하나하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으니까. H&M 제품을 실제로 구매해 본 적도 없고 아마 특별한 의미를 생각해 본 적 없을 여러분들에게 이번 과제가 어렵게 느껴질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잘 고민하고 잘 들여다보면 세상에 의미 없는 브랜드는 절대로 없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상에 광고할 거리 없는 브랜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브랜드의 의미는 대체 어떻게 크리에이트 하는 걸까요? 그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걸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상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지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인사이트를 발견한다 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영상 보신 후에 인사이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발견하는지를 설명하는 다른 인터넷 영상들 한번 찾아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본격적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광고 일을 하면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종종 써왔던 3개의 브랜드 의미 발견법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관점을 바꿔보기입니다. 이건 아마 저뿐 아니라 광고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종종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일 겁니다.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이 방법을 적용해 봤던 제가 직접 경험한 케이스 스터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에 이런 과제를 받았었어요. 웨어러블 로보틱스를 소재로 한 현대자동차의 기업 이미지 캠페인을 해달라. 여기서 웨어러블 로보틱스란 하반신 마비 장애인들을 위해 현대자동차가 만든 미래 신제품 중 하나입니다. 요즘 현대자동차에선 이렇게 자동차만이 아니라 움직임의 한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 중이거든요. 근데 광고주는 저에게 이런 요청을 했어요. 실제 하반신 장애인분이 모델로 등장을 해서 웨어러블 로보틱스를 착용을 하고 실제로 일어서서 걷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 모습을 통해서 이 광고를 본 모든 일반인들에게 우리의 진정성을 전해달라. 저는 사실 요청을 받고서 이 광고가 과연 좋은 광고로 나올 수 있을까 좀 의심을 했었어요. 장애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장애인분들이 다시 일어서서 걷는다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뻔한 얘기, 되게 의미 없는 광고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저희 이노션의 훌륭한 기획분께서 이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장애인이 아니라 그분들의 부모님의 눈으로 웨어러블 로보틱스를 바라보면 어떨까? 저는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던 이 제품이 갑자기 마음속으로 훅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반신 장애인분들이 태어나자마자 좀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시는 분들보다 후천적인 사고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된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이 웨어러블 로보틱스란 자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절대 잊을 수 없는 첫 걸음마의 순간을 되돌려주는 제품일 수도 있겠구나. 이건 부모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그렇게 관점을 바꿔서 발견한 웨어러블 로보틱스의 새로운 의미는 두 번째 걸음마입니다. 이 새로운 의미를 저희가 어떤 그릇에 담아냈는지 광고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조금 길어요. Get up. You can do it. Come on, do it. 엄마, 나 이때가 2살 땐가? 언제 처음 걸었어? 이거는 한 15개월 됐을 텐데 또박또박 잘 걸었었어요. 걸음마 할 때. 어때서? 잘 걸어 다녔어? 잘 걸어 다녔지. 요거만한 게 커가 걸어 다니니까 좀 신기하죠, 그냥. 그럴 때는 진짜 이뻤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해에 다쳤어요. 이제 원래 병원에 있다가 집에 오면은 밖으로 잘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애들이 마음을 안 여니까 물고기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배고파? 밥 먹었어? 야, 물고기하고도 얘기하나? 이게 다 눈높이가 맞아서 그런 거야. 양궁하게 되면서 몸 자체도 건강해지고 너무 지금은 잘하고 있으니까 십 년 만에 일어난 것 같아. 천천히. 잘해. 할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서서 이렇게 보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아들과 엄마의 만남, 그게 진짜 너무 좋았죠. 여기까지 관점을 바꿔서 의미를 발견하는 첫 번째 방법에 관한 얘기였고요. 다음, 브랜드의 의미를 발견하는 두 번째 방법, 당연한 생각을 살짝 비틀어 보기입니다.
이건 반항심이 필요한 방법이에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이노션의 또 다른 CD님 밑에서 팀원으로 일할 때 맡았던 프로젝트였는데요. 아마 2017년쯤 됐을 거예요.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그 당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국민다운이라고 불릴 만큼 인기가 좋았던 유니클로의 울트라 라이트 다운을 홍보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제품이 워낙 잘 팔리고 누구나 갖고 있는 옷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워낙 가격도 싸니까 아무 때나 막 입는 저렴하고 흔한 옷이다. 실제 저도 이 당시에 그냥 야근할 때 막 겹쳐있는 옷으로 이 제품을 활용하기도 했었죠. 패션 브랜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꾸고 싶은 부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연한 생각을 이렇게 살짝 비틀어 봤습니다. 아무 때나 막 입는 옷이라는 게 뭐 나쁜 건가? 물이 반밖에 없어라는 얘기는 물이 반이나 있으라는 의미이기도 하듯이 누구나 아무 때나 막 입어도 상관없는 옷이란 얘기는 누구나 어느 때 어떻게 입어도 잘 어울리는 옷이라는 의미 아닌가? 그렇게 살짝 비튼 시각으로 발견한 울트라 라이트 다운의 새로운 의미는 그 전까지 다운 제품 광고들이 흔히 쓰던 가볍다, 따뜻하다, 멋있다 같은 말이 아닌 어울린다입니다. 이 평범해서 오히려 좀 낯설게 느껴지는 의미를 굉장히 담백하고 튀지 않는 두 편의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울트라 라이트 다운은 어디서나 무엇과도 어울린다. 울트라 라이트 다운 유니클로. 울트라 라이트 다운은 어디서나 무엇과도 어울린다. 울트라 라이트 다운 유니클로. 영상이 담백하니까 의미가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죠? 다음, 브랜드의 의미를 발견하는 세 번째 방법은 익숙한 것을 낯선 눈으로 바라보기입니다. 이건 좀 상상력이 필요해요. 대한민국 대표 패밀리카 카니발의 신모델 런칭 캠페인.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긴 하지만 이 카니발이라는 차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식을 둔 아빠들이 선택하는 차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부모님이 이 차를 타는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자식이 생기면 이렇게 큰 차가 진짜 좋거든요. 그런데 이 신모델에 새로운 기술이 좀 많았어요. 예를 들어 운전석에서 내비게이션을 조작해서 뒷자리에 앉은 아이의 시트를 이렇게 눕혀준다든지,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이가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운전석의 오디오 노래를 바꾼다든지, 이런 걸 커넥팅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이 최첨단 커넥팅 기술들을 강조하되 기존의 카니발이 갖고 있던 패밀리카 이미지는 유지해달라는 게 광고주분들의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가족이라는 개념과 커넥팅 기술이라는 단어가 착 붙지가 않더라고요. 어쩐지 우리에게 가족이란 존재는 차가운 기술보다 끈끈한 무언가로 그냥 저절로 이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헌데 또 생각해보면 우리네 현실 속 가족이 우리의 머릿속 생각처럼 그렇게 끈끈하고 화목한가?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도 아마 부모님이랑 맨날 부딪히고 싸울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완전히 낯선 눈으로 이 가족이란 집단을 다시 보기로 했어요. 마치 가족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고 아무 선입견도 없는 외계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 집단을 들여다봤더니 그들은 가족이기 전에 생각도 취향도 가치관도 다른 완전히 다른 세대들의 집합이더라고요. 여러분은 Z세대겠지만 부모님은 X세대 혹은 Y세대일 거잖아요. 서로 안 맞고 부딪히는 게 사실 당연한 거죠. 이렇게 바라보니까 카니발의 커넥팅 기술들이 갑자기 의미 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눈으로 바라본 이 카니발이라는 차는 가족이 타는 차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타는 차니까 카니발의 이 새로운 의미를 이런 광고로 선포를 했습니다. (90년대의) 신세대 X가 밀레니얼 세대인 Y를 만나 최초의 디지털 인류인 나, Z가 태어났다. 너무나 다른 우리에게 어느 날 연결의 기술이 생겼다.
XYZ 세대가 타고 있다. 세대 연결 기술 카니발. 일종의 예고편이었던 이 광고 이후에 카니발의 커넥팅 기술들을 하나씩 소개하는 광고들이 온에어됐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한 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빠가 늦게 했잖아. 왜 화장실을 그때 다음에 얘기해. 90년대 감성 X와 또 이 노래야? 요즘 감성 Y. 옛날 노래도 좋아. 둘의 세대 갈등을 끝낼 나 Z의 기술. 자이언티가 부른 질투 틀어줘. 블루투스 오디오를 재생합니다. XYZ 세대가 타고 있다. 세대 연결 기술 카니발. 여기까지 브랜드의 의미를 발견하는 3가지 방법 말씀드렸고요. 혹시 아직 이번 공모전 과제에 답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한번 하나씩 응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솔직히 아직 답을 찾지 못한 게 오히려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얘기 드렸던 관점 바꿔보기를 여러분 과제에 적용을 해본다면 과제 브리프에 나와 있는 타겟인 40세에서 59세 여성만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시각으로 이 브랜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구매하신 H&M 제품을 맛보는 여러분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어쩐지 이런 제품을 그렇게 달갑지 않게 바라볼 것 같은 여러분 어머님의 친정엄마나 시어머니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아예 더 나가가지고 이런 H&M 제품의 라이벌이자 얘네를 되게 질투할 것만 같은 집밥의 시각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 뭔가 새로운 의미가 보일 것 같지 않나요? 두 번째, 삐딱하게 보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겠죠. 왠지 이런 H&M 제품은 집밥보다 정성이 부족한 뭔가 조금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제품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정성이 부족한 게 나쁜 거야? 이런 반항심을 갖고 바라보면 없던 의미가 새롭게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낯선 눈으로 바라보기는 상상력이 좀 필요하죠. 이제는 이런 H&M 제품이 굉장히 흔해졌지만 마치 난 한 번도 이런 걸 접해본 적 없는 원시인이야 혹은 외계인이야 라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바라보자고요. 이 H&M로 밥상을 차려 먹는 가족들의 모습을 새롭게 바라보다 보면은 이전까지는 한 번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뭔가 새로운 행동이나 습관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저렇게 광고를 만드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참고용으로만 봐주셔도 됩니다. 좋은 크리에이티브만 나올 수 있다면 각자에게 맞는 어떤 방법을 택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가 꼭 한 가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릇을 그럴듯하게 만드느라, 즉 그럴싸한 광고 같은 광고를 만드느라 그 안에 담길 크리에이티브를 소홀히 하는 실수만큼은 꼭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거칠고 서툴게 만들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아마도 저를 비롯한 다른 심사위원님들도 형식의 완성도보다는 그 안에 담긴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재미있고 놀라운지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지금까지 서툰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멋진 아이디어 낼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즐기세요. 감사합니다.